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은 삼성 사선 22.9kV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의 일부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파워 퓨즈가 있고 지금 1차 측에는 229이고요. 2차 측은 선은 380, 상은 220V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전등 및 전열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력 부하가 있고 비상동력이 있음으로써 자동 전환 개폐기가 여기에 있네요. 비상용 발전기가 있고요. 자, 참고사항을 보니까 변압기의 규격은 200, 300, 400, 500, 600으로 하라고 하고요. TR1, TR2의 효율은 90%이다. TR2의 변압기 용량은 15%의 여유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TR1이 되겠죠. 이제 전등 전열 부하니까 TR1이 되겠죠. 전등 및 전열 부하의 합계에 역률과 수용률을 반영한 수용 부하 합계가 390.42kVA이고요. 일반 동력은 동력의 부하의 합계는 역률과 수용률을 수용한 수용 부하 합계가 110.3kVA이고 비상동력의 부하 합계는 역률과 수용률을 반영한 수용 부하 합계가 75.5kVA입니다. 자, 문제 1번. TR1 변압기의 적정 용량은 몇 kVA인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조건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TR1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 전열이니까 전등 전열에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 TR1의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률과 수용률을 반영한 수용부하 합계가 390.42예요. 이걸 효율로 나눠야 되겠죠. 효율이 90%니까 자 0.9로 우리가 나눠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 나오냐? 433.8kVA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 표준 규격의 이거 자 표준 규격의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kVA짜리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TR2예요. TR2의 적정 용량은 몇 kVA인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TR2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있는 거죠.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지금 얼마냐? 보니까 TR2의 변압기의 용량은 0.9로 나누면 되겠지만 일반 동력은 110.3kVA이고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은 75.5예요. 75.5를 0.9로 나눠 보니까 자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TR2의 변압기 용량은 15% 여유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1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237.4 하나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자 표준 규격의 이거 얼마짜리예요? 300kV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TR1 변압기 2차 측에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TR1입니다. TR1의 1차 측의 전격 전류를 구하래요. 1차 측. 그래서 TR1의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380과 220이니까 자, 2차 측의 전격 전류 I는 루트 3의 V의 P로 구하면 되더라.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380 선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은 지금 얼마예요? 500kVA짜리 선정했으니까 500 곱하기 10의 3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값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759.67A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TS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ATS의 사용 목적은 뭐냐?
전원이 지금 상용 전원,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용 전원에 사고가 발생이 나가지고 이 상용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용 발전기, 예비 전원을 통해서 무정 전원으로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 자, 그래서 그때 전환하는 개폐기를 뭐라고 해요? 이걸 ATS, 전환 개폐기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ATS에 대해서 알아봤고, ATS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죠? ALTS라고 하는 게 있죠. ALTS다라고 하는 것은 ATS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용 발전기. 이 비상용 발전기는 한전 거예요, 수용과 거예요? 수용과 겁니다. 근데 ALTS라고 하는 것은 한전 솔로 양쪽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쪽 변전소에서 공급을 받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받으면서 자,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을 ALTS라고 한다면, ATS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전께 아니고 수용과 거죠. 그래서 비상용 발전기를 통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식을 ATS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점에 실시하는 접지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의 2차 측에다가 접지를 하는 이유가 있죠.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5번을 보게 되면 변압기예요. 자, 이게 변압기인데 그 변압기의 2차 측에다가는 접지를 합니다. 왜? 혼촉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죠. 혼촉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1차 측의 전압이 다 2차 측으로 다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2차 측의 전위가 상승을 하니까 그 2차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게 변압기의 2차 측 중성점의 접지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1번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 회로의 도메인이다. ABC 세대의 컨베이어가 자, 기동시는 ABC 순서고요. 정지시는 이제 역순이네요. 자, CBA 순서로 정지한다. 그림을 보고 프로그램 입력 1번부터 5번에 들어갈 내용을 단란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스템로가 이제 컨베이어 지금 이제 CBA가 있고요. 자, 가장 먼저 A가 가동이 되고 모터 M0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모터 M1에 의해서 컨베이어 B가, 그 다음에 모터 M2에 의해서 컨베이어 C가 자,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 정지할 때는 이제 먼저 뭐부터? 자, C부터, 그 다음에 B, 그리고 A. 자, 이게 마지막 순서로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갖다 이용해서? 타이머를 갖다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임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타임 차트를 딱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면 P0000은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얘가 입력이에요. 자, 입력 신호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P0020과 자, P0021인데 P0020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신호 들어가자마자 동작이 돼서 자, 여기서 입력이 끝났단 말이에요. 입력이 끝나도 이만큼 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됐을 때 신호가 끝났을 때 자, 여기가 ON이고 얘가 오프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오프 되는 시점에서 요만큼 뭐가 돼 있다? 자,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딜레이가. 여기서 자, 딜레이가 지연이 생긴다는 얘기죠. 오프된 시점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T 오프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 신호가 끝난 지점에서 오프 되는 지점이 시간 지연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거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 입력이 들어가고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 온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온 딜레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온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온 딜레이가 자,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T 온과 T 오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이머의 특성을 이해를 잘 하시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T010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타이머의 그런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품명, 기기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데이터 값. 자, 설정 값인데 곱하기 0.2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자, 100을 줬다. 그럼 얘는 10초란 얘기죠. 10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머의 특성을 하나 살짝 이해를 하고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입력 신호를 이만큼 줬어요, 내가. 여기 입력이야. 입력. 자, 그러면 입력 신호를 딱 바꿔서 자, 설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력이 생기고요. 출력이 생기고 입력 신호가 종료되면 바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T-ON이라고 합니다. 자, T-ON. 그 다음에 자, 입력 신호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출력이 생겨서 쭉 출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프가 됐는데 불구하고 자, 설정 시간 동안은 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T-OFF라고 하는 거예요. T-OFF. 오프할 때 시간 지연이 있다. 요거는 이제 켜질 때 시간 지연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요런 것 갖다 우리가 자,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한 후에 동작한다. 그래서 한시 동작. 자, 무슨 복귀? 순시 복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여기는 T-OFF죠. 자, T-OFF니까 요거는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순시 동작. 그 다음에 무슨 복귀? 한시 복귀다. 자, 이렇게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ON, T-OFF.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자, 중요한 자, 그런 내용이 된다. 네, 그게 기본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원리를 갖다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T010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프 딜레이죠? T 오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T010은 자, 오프다. 자, 그다음에 또 T01도 있네. 그죠? T011도 T 오프죠. 그다음에 T-ON에 해당되는 거. 자, T000하고 자, T001 요거는 T-ON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죠? 자, 4가지 타이머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오프와 온을 적절히 조합해서 지금 요 PLC를 자, 구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입력이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제일 위에서 시작이 되는 요 지점부터 여기서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P0000에서 시작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프 딜레이 타이머야. 오프. 그 다음에 T010 요게 100이니까 설정 시간은 10초단 얘기죠. 그러니까 T0000은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가 오프가 돼도 10초 동안은 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0020이 있어요. 자, P0020. 자, 이게 실제로 모터에 해당되는 거죠. M0, 요게 M1, 얘가 M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에 의해서 P0020이 동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T010. 요 접점에 의해서 자, 바로 자, P0020이 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P0000. 자, 입력이 들어가서 T-ON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T 빵빵빵 50. 그래서 자, 요거는 설정 시간 5초. 그러면 5초 후에 자, 5초 후에 T 빵빵빵빵 그죠? 자, 5초 후에 다시 뭐가 들어가요? T-OFF가 들어갑니다. 자, T-OFF. 그러니까 T-OFF 같은 경우는 얘가 T011인데 이것도 설정 시간이 5초예요. 그러니까 5초 후에 동작되고 자, 이 입력 신호가 사라져도 5초 동안은 더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B가요. 그럼 여기서 P0021이 자, 두 번째 거 M1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여기는 T000이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이제 자, 뭐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자, T011 그죠? 요거 이제 자,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4번 T1
자, T001이 100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T001이 되려면 요거잖아요,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 입력 실행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P000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입력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P0000이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정 시간 후에 얘가 동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T001 자, 요렇게 해서 자, 들어가서 M2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동 순서는 A 그 다음에 자, B, C가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C 자, B는 요만큼 더 유지가 되잖아. 그죠? 오프가 더 유지가 되니까 자, B 그리고 바로 A는 10초 동안 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를 시키면 C가 바로 정지하고 자, B는 5초 동안 더 유지. 그 다음에 A는 5초 동안 더 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정된 시점부터 A는 10초 동안 더 작동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에서 요거를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T010 들어가고 자, 2번은 P0000, 그 다음에 3번이 T011, 자, 4번이 P0000, 5번은 T00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채우는 거는 뭐 절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 차근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의 기본 특성만 파악하시면 자,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폭이 8m의 2차선 도로에 가로등을 도로 한쪽 배열입니다. 한쪽 배열로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도로면의 평균 조도를 오륙수로 설계할 경우에 가로등 1등당 필요한 광속을 구하시오. 단 감광 부상률은 1.5고요. 조명률은 0.43으로 한다.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0.43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자, 하죠. 우선은 이제 필요한 광속이니까 F는 자, UN에다가 자, EAD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는 UN분의 EAD다. 이렇게 자,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맞춰서 한번 들어갔는데 F는 광속이고 자, E는 조도가 되겠죠? 조도. 자, 단위는 녹수가 된다. A는 자, 면적이 됩니다. 요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 도로 조명에서는 면적. 그래서 요게 이제 양쪽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양쪽일 때는 요게 대칭 배열이 있고요. 지그재그 배열이 있는 겁니다. 지그재그. 자, 양쪽 대칭 배열, 지그재그 배열. 자, 대칭이라는 거는 맛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가로등을 이렇게. 맛보기라는. 그 다음에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그재그.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어떻게 되냐 면적이 도로폭에다가 등 간격에다가 자, 요거의 절반을 갖다가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일 때 한쪽 자, 여기서는 이제 편도 또는 중앙 가운데 하나 했을 때 자, 편도나 중앙 또는 한쪽 자, 편도를 갖다 또 한쪽이라고 또 하거든요. 한쪽. 자, 이때는 이제 도로폭에다가 등 간격으로 이렇게 면적을 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면적 구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D는 감광 부상률이에요. 감광 부상률로서 자, 유지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유지율.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자, 보수율. 자, 이거의 역수가 됩니다. 자, 이게 감광 부상률이죠. 유지율, 보수율의 역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U는 뭐예요? 자, U는 조명률이 되겠고요. 조명률. 그 다음에 N은 자, 등수가 이렇게 되겠군요. N은 등수.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맞춰가지고 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쪽이니까 자, 도로폭의 등간격 바로 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조명률은
0.43이고 등수 하나에다가 조도가 5룩스, 그 다음에 면적은 자, 8에다가 그 다음에 50이 되겠죠? 한쪽이니까. 감광무상률은 1.5예요. 1.5. 자, 이렇게 해서 광속을 산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구한 광속이 얼마냐? 자, 보니까 자, 광속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6,976.74가 나오네요. 자, 단위는 루멘이다. 6,976.74 루멘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도로조명 관련해서.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요 면적에 관련된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칭이나 지그재그는 반땡. 그 다음에 중앙이나 편도는 뭐다? 폭 곱하기 간격으로 산출을 해준다는 거. 요게 3번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FL40D 형광등의 전압이 220, 전류가 0.25A, 안전기 손실이 5W일 때 역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몰았네요. 자, 역률 계산하는 거는 단순하죠. 코사인타는 단상이니까 VI분의 P가 되겠죠. 전압은 220에다가 전류가 0.25, 그 다음에 P는 FL40D니까 FL은 형광등이고 40은 와트예요. 자, 40W.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색상을 얘기합니다. 주광색이죠. 그 다음에 안전기 손실이 5W. 자, 곱하기 자,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요 값을 산출해 주니까 자, 얼마가 나오느냐? 자, 81.82%, 81.82% 이렇게 해서 계산된다라는 얘기죠. 자, 4번도 비교적 쉬운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5번이에요. 40kVA, 40kVA 삼상 380V 60Hz인 전용형 컴퓨터의 내부 결선 방식에 따른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곤 하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콘덴서의 용량을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할 것인지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충전 전류부터 구해 보시면 되겠죠. 충전 전류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전압이고 자,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돼서 오메가 C 2암표의 전류가 흐른다. 자, 두 번째 충전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QC는 3배의 2의 IC가 돼서 3배의 오메가 C 2의 자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델타가 됐던 Y가 됐던 자 이제 세 번째 보시자고요. 이게 만약에 델타 결선이라 라고 했을 때는 자, 선과 상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충전 용량 QC는 3배 오메가 C V의 자승으로 구해도 무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C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번에 QC는 3배 오메가 C V의 자승이니 C는 3배 오메가 V 자승의 Q가 될 것이고 이 Q는 지금 40kVA가 되겠죠. 40 곱하기 10의 3승이며 3배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자 60 곱하기 자 성간전압이에요. 이게 380의 자승이면 되겠죠.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곱하기 10에 6승을 해보시면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244.93이 나옵니다. 244.93 마이크로 페럿이 델타 결선을 했을 때 C의 값이 되더라 이거고 자 Y 결선이에요. Y 결선을 하게 되면 선이 상보다는 루트 300 크기 때문에 이때 자 QC 충전 용량은 오메가 C V의 자승이 되겠죠. 자 대입해 보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요 수식에 이거 해서 C는 오메가 V 자승에 대한 Q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0 곱하기 10의 3승이고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 플러스 6승이 되겠죠? 플러스 6승이 되니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734.79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Y 결성과 델타 결성을 했었을 때 그 충전 용량이 몇 배가 되는지 보시게 되면 그 충전 용량은 델타가 Y보다는 몇 배 커요? 3배 크죠. 하지만 정전 용량은 Y가 델타보다 몇 배 큽니까? 3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시계의거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찾는 연습을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충전 전류를 이용해서 충전 용량까지 구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도면은 CT 2대를 결선하고 OCR 3대를 연결한 도면이다. 이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간선이고 CT라면 여기에 1차 측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CTB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는 감극성을 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I2는 그 I1 곱하기 CTB분의 1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A상에서의 CT1은 자 OCR로는 A상의 전류가 여기 C상에서의 OCR2는 C상의 전류가요. 그러면 이게 평형삼상이면 OCR1과 OCR2의 자 합성 전류가 OCR3의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의 합은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다. 평형삼상이니까. 국내에 사용되는 CT는 일반적으로 어떤 극성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감극성을 사용합니다. 감극성.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2차 측의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림에서 CT의 변류비가 40대 5예요. 여기가 40대 5입니다. 변류기 2차 측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여기가 3A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이때 수전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전 전압은 229이고 역률은 90%이다. 그러면 두 번째 수전 전력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인데 I가 V1이 돼야 되니까 자, 루트 3 곱하기 22,900이 돼야 될 것이고 I1은요. I1은 I2에다가 CTB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I1은 I2 곱하기 CTB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I2는 3A가 될 것이고 CTB는 40대 5가 될 겁니다. 거기에 역률은 0.9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 전력이 856.74kW가 수전 전력이 되더라. 3번의 OCR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상의 전류와 크기가 같습니까? 어떤 상의 전류와 크기가 같습니까? 그렇죠. OCR1과 OCR2는 A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라면 자, OCR3는 B상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게 A상에 흐르는 전류이고 이게 B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이게 C상에 흐르는 전류인데 자, 여기는 A상, 여기는 B상이에요. A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자, 요게 되겠죠. A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인 전류가 요게 되겠죠.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으니까 자, 삼상 평형이 되니까 OCR3는 B상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OCR은 주로 어떤 고장에 의해서 자, 동작하는지 쓰시오. 어떤 동작이에요? 그렇죠?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가 단락사고죠. 그 단락사고에 의해서
자, 동작을 한다. 자, 통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검하고자 할 때는 2차 측을 어떻게 해요? 항상 단락을 시키죠. 단락을. 자, 왜? 단락을 시키지 않고 개방을 시키게 되면 이게 과전압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교체하고자 할 때 또는 점검하고자 할 때는 CT 2차 측을 어떻게 합니까? 단락을 시키고 나서 하더라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락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필기 공부하시면서 다 하셨던 내용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논리 회로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오면 일단 논리식부터 한번 찾아보죠. 자, 논리식. X. A라는 신호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B라는 신호가 땄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에다가 자, B 바가 되겠고 플러스에다가 아래쪽은 이제 B고 A라는 신호에서 낫을 걷다 거쳤으니까 A 바 B가 되겠죠? A 바 B 이렇게 A B 바 플러스 A 바 B. 자, 회로 명칭은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음 1번. 논리 회로를 참고하여 미완성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X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갖다 여기다가 자, 채워서 자, 그려 넣어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면 하나 A.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B 접점으로 자, 잡아주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여기는 A 바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여기는 자,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가시면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에 자, B 바 여기는 A 바 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렇게 자, 됐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논리회를 참고하여 미완성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자, 타임 차트를 다 완성하려면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한번 자, 만들어 보죠. 자, 진리표. 그 진리표는 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0011, 그 다음에 0101, 자, 그리고 X, 자, 이런 식으로 자, 틀을 딱 잡아서 자, 들어가 줍니다. 자, 요게 들어가요. 그러면 베타적 논리합 회로니까 요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요거 되겠죠. 자, 이때 외에는 출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툭 튀어나온 거 1이고요. 자, 1이고 없는 거 0이고 1이고 자, 시간대로 보는 거 1이고 얘가 0이고 자, 여기 1, 여기 1입니다. 0이고 0이 없으니까 자, 1이고 1이에요. 자, 1이고 0이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 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이 나오죠. 여기. 요만큼. 여기 출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출력도 나오겠죠? 이렇게 또 출력이 나오고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야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가 또 뭐라 한다고요?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회로 명칭은 베타적 논리합 회로입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 회로. 아셨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 8번이에요. 답안지의 그림은 3상 4선식 전력 양계를 접속하기 위한 미완성 결선도이다. 이 결선도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전력 양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PT와 CT를 추구하여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결선과 함께 접지가 필요한 곳은 함께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선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우선은 3상 4선식이에요. 3상 4선식일 때에는 PT가 몇 개? 3대, CT가 몇 대요? 3대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PT가 자, 이렇게 둘, 3대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자, Y결선이 될 것이고 Y결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Y결선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중성선에다가 이렇게 자 연결을 시키면 이게 Y결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차 측은요. 여기도 하나는 P1에다가 여기 하나도 여기는 P2에다가 자 여기는 P3에다가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을 P0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CT예요. CT도 한 대, 두 대, 자 이렇게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어디로 옵니까? L1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ES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3S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1L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2L로.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자 3L로.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과 P0와 여기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봐 보시게 되면 L1, 1L, 2L, 3L을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에다가 자 2차 측에 접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선도를 그려봤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력량계의 표시 중에 자 한번 지워볼게요. 전력량계의 형식 표시 중 5A, 2.5A는 어떤 전류를 의미하는지 각 수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오 했어요. 5A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5A가 되겠죠. 그 5A는 자 뭐가 됩니까? 전격 전류가 됩니다. 전격 전류가 될 것이고 자 2.5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됩니까? 기준 전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5A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이 될 것이고 뭐 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격 전류와 기준 전류를 우리가 자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PTB는 200대 110, CT는 300대 500이라고 한다. 승률은 얼마인지 자 그러면 승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률은 자 PTB 곱하기 CTB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20대 110이고 CTB는 300대 5니까 그 승률은 얼마가 되냐? 총 120배 정도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8번을 풀어 봤어요. 문제 8번을. 네, 9번 문제 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유지 운영 업무를 위해서 국가표준기본법 14조 및 교정 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4조에 따라서 다음에 계측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된다. 다음 계측 장비의 권장, 교정 주기를 답란에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측 장비 교정이고요. 절연장 측정기, 접장 측정기, 클램프 미터, 회로 시험기, 계전기 시험기.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 교정 주기는 뭐냐? 다 1년이에요. 다 1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거는 뭐 직무규시에 나와 있는 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 다른 것들도 보면 장비는 다 1년이다. 자,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9번은 이렇게 더 넘어갈게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전격 용량이 500kVA의 변압계에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40kW로 유지하면서 부하 L1, L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용 커피시터를 기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여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려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서 L1은 자, 역률 60%, 자, 180kW이고 부하 L2의 전력은 120kW, 자, 160바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선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부하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180kW고 여기는요 120kW예요. 무효 전력은 160kV입니다. 자, 역률이 얼마냐면 0.6이에요. 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부하 L1과 L2의 합성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킬로볼트 암페어는 피상 전력이니까 우리가 유효와 무효의 값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에 유효 전력은 여기는 180kW이고 자, L2의 유효 전력은 120kW예요. 거기에 무효 전력은 160kV가 될 것이고 이때 자, 무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80kW 곱하기 역률이 0.6이에요. 0.6에 대한 0.8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240의 킬로바가 됩니다.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유효는 180 플러스 120의 제곱이 될 것이고 무효는 240 플러스 160이 돼요. 160의 제곱에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40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500kV 암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해결이 됐어요. 2번 L1과 L2의 합성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백분율 값이니 피상 전력은 지금 방금 500이라고 문제 1번에서 구했고요. 유효 전력은 300이 되겠죠. 곱하기 백분율가.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60%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60%. 그다음에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커피시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력용 커피시터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때 커피시터의 용량은 얼마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자,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3번은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위가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니까 300kW가 될 것이고 0.6에 대한 0.8 마이너스의 개선 후 역률이 90%니까 0.9에 1 마이너스 0.9의 자승의 제곱근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냐? 254.7kV 암페어가 있으면 역률을 90%로 개선시킬 수 있겠더라. 자, 4번입니다. 역률 개선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4번은 우리가 전력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 PL은 어떻게 돼요?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자승의 R이 되겠죠. 그럼 전력 손실과 역률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역률 개선 시에 전력 손실은 0.9이죠. 0.9인데 0.6이 될 거예요. 거기에 제곱에 그때 손실이 40kW니까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비례식을 써가지고 17.78kW만큼의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류를 개선을 시킴으로써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10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11번 문제 봅니다. 어느 발전소의 발전기 단자전압이 13.2kV, 용량이 93,000kV이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95%이다. 이 발전기의 GS, 즉 동기 임피던스는 몇 ohm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딱 산출한 식은 자, 10V 제곱의 P의 GS로서 요거 자체가 단위가 퍼센트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P는 기본 단위가 자, 뭐예요? 용량으로서 기본 단위가 kV다. 그 다음에 자, GS는 동기 임피던스가 되고요.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V는 이제 전압인데 요놈의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 요 자체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 GS가 되겠죠. 자, 따라서 GS는 자, P의 퍼센트 GS에다가 10V 제곱이다. 그 P는 93,0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 때는 93,000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95.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다가 전압은 얼마냐? 13.2의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1.78이다. 1.78.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를 갖다 봤을 때 V자승의 P의 GS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입할 때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자, GS에서 자, 들어가면 P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퍼센트 GS에다가 자,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P를 갖다 넣을 때는 자, 93,000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돼. 기본 단위니까 자, 100에다가 퍼센트 GS가 95%. 자, 곱하기 전압은 13.2 곱하기 10의 3승에 제곱이 된다. 자, 이래야지 얘가 1.7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왼쪽과 오른쪽하고 차이점은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기본 단위가 kVA 킬로볼트냐, VA 볼트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변하신 것만. 자, 그래서 11번은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을 다 해드렸습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와 같은 수용과 ABCD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이 700kW이다. 자, 수용과 사이의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등률이란 뭐냐 이거예요. 부등률이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이 합성 최대 전력이란 동시 최대 전력을 얘기할 것이고 각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 곱하기 그 수용률의 합의 비로서 나타내는 게 부등률이다.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이 지금 700kW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A 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300에 수용률은 70%가 될 것이고 B 수용관의 설비 용량인 300에 수용률은 50%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 수용관의 설비 용량이 400에 수용률이 0.6이고요. D 수용관의 설비 용량이 500에 수용률이 0.8이다.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1.43이라고 하는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1.43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B, C, D의 각 수용가가 최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역이 거의 같지 않겠죠. 이게 높다 보니까 부등률 값이. 그래서 부등률을 구해봤습니다. 자, 13번 문제 봅니다.
그림 같은 웰에 단전압이 V0일 때 전압계 눈금 V로 측정하기 위한 배율계 저항 RM을 구하는 관계식의 유도 과정과 관계식을 쓰시오. 단 전압계 내부 저항은 RV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RV로 한다. 그러면 관계식의 유도 과정. 네, 그 다음에 관계식이 있군요. 자, 그럼 지금 요 RM 값을 갖다 유도하는 거니까 자, 전체가 V0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전압계의 지시값을 갖다가 자, 전압계에 걸리는 요 지시값을 자, VA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전압계 지시값. 자, 전압계 눈금. 자, 즉 V가 되겠죠? 자, V는 여기서 이제 V라고 했으니까 V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전체 RM 자, 플러스 요거 RV분의 여기에 걸리는 거죠? RV 전체가 V0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이제 자리만 바꿔줘요. 자, RM 플러스에다가 RV는 자, V에 V0에 RV가 되겠죠. 자, 요게 일로 옵니다. RM은 V에 V0 RV 마이너스 RV. 자, 따라 요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면 V분의 V0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아래 자, 뭐가 돼요? V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바로 RM 값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13번은 이렇게 해서 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즉, 배율기에 관련된 그런 관계식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이런 문제도. 14번 문제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대지 저항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죠. 대지 저항률이 500 자, 옴 메타이고 반경이 0.01이에요. 길이가 2m인 접지봉을 전부 매입하는 경우 자, 접지 저항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태그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접지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에 로가 돼요. 대지 저항률 로가 될 것이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L이라고 보시자고요. 길이 L, 길이 L. 저게 자, 자연 로그 ln의 R분의 L이 된다. 자, 2배 L이 된다. 이게 태그식이 되겠죠.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저항률을 얘기하고요. 대지 정렬 옴 메타를 의미하고 여기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길이. 그다음에 여기는 소조체 반경이 되겠죠. 반경이.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여기는 500이 될 것이고 2파이 곱하기 길이가 2가 될 것이며 자, 로그 ln, 자연 로그 ln의 반경은 0.01이고요. 2 곱하기 길이가 2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238.395옴이라고 하는 자, 대지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을 구하고 있는 접지 저항값, 대지 저항률을 이용한 접지 저항값을 구하는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15번입니다. 어느 수용가에 삼상 3선식 저압전로에 삼상 10kW 자 380V인 전열기를 부하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분전반까지의 전압가가 3%이고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거리가 10m인 경우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전선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짜리를 써야 되는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삼상 3선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면적 A는 삼상 3선식은 1002에 대한 자 얼마가 돼요? 30.8Li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단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10m인 경우에 10m 떨어져 있습니다. 10m이고 부하전류 I는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전열기니까요. 여기는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1로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나 나오냐? 15.19가 나옵니다. 15.19A. 15.19A가 돼서 자, 우리가 하나, 두 개는 구했고요. 이제 전압 강화가 문제예요. 전압 강화는 지금 삼상 3선식이기 때문에 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하면 될 것 같고요. 380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분전반까지의 전압 강화가 3%랍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거해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일 때는 3% 이하의 전압 강화를 그 외에는 5% 이하의 전압 강화 값이 5% 이하가 돼야 된다는 조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다 써봤는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얼마예요? 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조명일 때는 3% 이하가 되게끔 그 외적인 것은 5% 이하가 되게끔 설계를 하는데 자,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 자, 분전반에서 여기서 보니까 분전반에서 인입구에서 분전반까지의 전압 강화가 3%예요. 그러면 자,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전체 5%에서 3%를 빼니까 2%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압 강화는 380 곱하기 3%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차 2%, 0.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7.6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에 의거해서 그대로 30.8 곱하기 10 곱하기 15.19를 1000 곱하기 7.6으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0.62 스퀘어가 나와요. 0.62 스퀘어가 되더라.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얼마니까? 2.5 스퀘어짜리니까 자, 최소 단면적은 얼마짜리 선정한다? 표에 이거 2.5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규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16번 문제예요. 전력량계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계기정수 2400kWh당 회전수가 되겠죠. 인 적산 전력량계를 500W의 부하에 접속하였다면 1분간의 원판을 몇 회전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계기정수 K값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력 P는요.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P는 자, 초당 회전 속도가 있을 거예요. 초당 회전 속도. 그죠? 초당 회전 속도고 우리는 자, 보니까 아워의 단위니까 36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적용해주고 계기정수 K로 곱해주시게 되면 이때 전력 P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분 동안의 원판의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회전수. 자, 이 회전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전수를 구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N은 자, 3600을 PTK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600을 자, P는 500W가 될 겁니다. 500W. 그런데 단위는 킬로와트의 단위니까 0.5kW가 될 것이고 시간은요. 지금 얼마예요? 분당이니까 자, 얼마가 됩니까? 지금 1분 동안이니까 60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2400이 되겠죠. 계기정수는. 자, 이렇게 해서 회전수를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1분 동안에 20번
회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K라고 하는 것은 P에 대한, PT에 대한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레볼루션,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시간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만 해보시면 충분히 16번 문제도 공식을 외우지 않은 값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17번 문제입니다. 통인선과 평행된 주파수 60Hz의 3상 유래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제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50A가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 EM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이 될 것이고 IG로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의 3배의 I 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나 선로의 병행 길이라든지 기유도 전류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전자 유도 전압이니까 자, 이만큼의 전자 유도 전압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J의 2파이 곱하기 자, 주파수는 60Hz가 될 것이며 상호 인덕턴스예요. 자, 송전선과 통인선과의 상호 인덕턴스는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헬리니까. 킬로미터당 미리헬리니 킬로미터당 미리헬리예요. 그러면 킬로미터를 곱해야지만 미리헬리 인덕턴스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0kg가 될 것이고 30kg가 자, 그 다음에 병행 길이 30kg가 될 거예요. 3배의 I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배 곱하기 영상 전류가 지금 50A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01.79가 되더라 이거요. 101.79V가. 그러면 크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101.79V가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 유도 전압까지 구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자 유도 전압도 구해봤지만 그러면 전자 유도 전압에 대한 어떤 전력 선측에 대한 대책과 유도 전압이 생기면 그 다음에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도장애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게 유도 전압, 유도 장애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 대비를 해 보실 만 합니다. 자, 1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